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특별한 집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진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일단은 컬러 자체가 자주 사용하지 않던 좀 과감한 컬러가 시도가 되었었고, 구조 또한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정말 좀 재밌고 유니크하고 특별한 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분양 면적이 42평형이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계획 면적이 38평인 평수입니다. 여기는 누가 사시느냐? 부부와 저학년 자녀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가족분들이 인터뷰지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전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개인 공간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잘 케어하고 키우다 보니까 왜 힘이 드는지 잘 이해를 못 하셨다가 나만의 공간이 정말 본인한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그때 이제 부모들이 약간 쉬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나만의 개인 공간에서 그런 잠깐의 휴식이라도 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방을 제외하고도 각자의 개인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용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런 주방 컬러는 처음 보시죠. 이 주방과 거실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다이어그램 많이 말씀드리죠. 사이트와 프로그램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구조 기둥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또 받아들이고 이 전체의 조닝과 레이아웃을 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 큰 프로그램으로는 부부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던 영화를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굉장히 좋은 가정의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고려를 해야 될까? 바로 이 공간의 위계와 가시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시거리를 3천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또 이런 가족들의 원하는 바와 사이트와 프로그램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조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조기둥을 기점으로 거실과 주방이 나누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이 구조기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아름답고 기능적이면서 이 구조를 극복한 디자인으로 제가 풀어내야 되겠죠. 저희가 했던 선택은 이 넓적하게 벽체처럼 생긴 이 구조기둥이 측면으로 기역적이게 닫아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현관이 워낙 좁다 보니까 들어올 때 다양성이 좀 생기면 좋겠다. 공간에 좀 다채로운 재미를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현관이 워낙 협소한 데다가 들어오자마자 이 소파 옆구리가 바라보면 또 이제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벽체 자체만 봤을 때도 다 막혀있으면 답답하니 저희가 중간에 끊어서 유리를 딱 껴놨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슬쩍슬쩍 이렇게 내부가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유니크한 집을 원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소파 뒤쪽에 있는 디자인이 이 형태가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파티션 같기도 하고 이 아일랜드처럼 보이기도 하실 텐데 저희가 그 기능을 좀 섞었습니다.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간이 구획은 돼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지 않고 막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상단이 오픈해서 좀 재밌게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가족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주방의 기능보다는 공간을 가리면서 부족한 수납을 좀 추가하고, 가족분들의 아침에 식습관이 그냥 시리얼 한 그릇 말아가지고 후다닥 서서 드시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바쁘시다 보니까 주방 싱크와 같은 높이로 제작을 하고, 하부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같은 소가전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확보를 했었고요. 측면도 살짝 비워놨죠. 저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대신에 소파 배면에 있는 요 파티션을 살짝 높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단처럼 생겼는데 좀 재밌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올리고 나니까 이 구조 기둥이 이제 또 굉장히 난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퍼즐처럼 맞춘다고 말하는 게 이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직관의 영역이기도 해요. 디자인을 방해하는 요소로 놔두지 않고 구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요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의 이 벽체 날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디귿자로 닫힌 구조에다가 하부에는 파티션에 따라가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거울과 또 유니크한 타일까지 붙어있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기둥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공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형태적으로 상단이 열려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니은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약간의 거리감을 두면서도 이거를 좀 레이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상단에 이렇게 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족분들께서 여기에 행잉 플랜트 같은 것도 좀 걸어 놓으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 장식물 되게 예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매달고 조명도 매달고 하면서 또 가족들만의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공간을 배치할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구조가 너무 특이하고 공간 형태가 되게 찌글찌글하고 상대적으로 주방 거실이 넓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이 스타일링과 이 가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면에 이제 하단에서 올라오는 롤러블 스크린이 큰 게 들어올 텐데 이 소파가 지금 너무 커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이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고, 두 번째는 동선도 되게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퍼즐들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동선과 기능이 들어가려면은 이런 가구조차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고려돼야 됩니다. 너무 크지 않은 이 3인용 소파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소파는 알로소라고 하는 브랜드인데요. 보눔 소파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파의 형태로 봤을 때 뭐 크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등받이가 좀 낮은 소파를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등받이가 높으면은 집안에 너무 큰 덩어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봤을 때 이 앞뒤 폭도 괜찮고 등받이가 좀 낮지만 편안한 그런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또 저는 좋게 봤던 부분이 얘가 모듈형 소파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돌릴 수 있는데 이 피스를 두고 반대편 피스를 기역자로 이렇게 돌리면은 공간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3인용인데 이 절반의 모듈로 만들어 놨더니 리클라이너처럼 한 사람이 앉았을 때 굉장히 좀 푹신한 느낌도 들고 저는 꽤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볼록볼록한 느낌이 되게 예쁘잖아요.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밀터 폼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앉아보시면은 생각보다 착석감이 좋지 않아요. 이거 팩트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회사 브랜드의 페일리 사이드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얘가 생각보다 이 금속 소재라서 좀 견고하고요. 노트북을 좀 올려놓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하다. 지금 주방에 적용되는 옐로우 컬러와 이 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뒤로 되게 예쁜 펜던트가 달려있죠. 저희가 유리 앞쪽에다 펜던트를 배치해서 좀 반사되는 좀 유니크한 이런 표현도 하기도 했는데요. 페루루체라고 하는 1982년도에 만들어진 이탈리아 조명 브랜드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 브랜드가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만든 도자기 형태와 조명을 결합한 제품이 많은데요. 실제로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얘가 도자기의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앤틱하고 고급스러워요. 저 제품의 이름은 카시시 펜던트라고 부르는데 브라질 악기에 카시시라는 무슨 악기가 있대요. 그 악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도자기로 형태화한 거죠. 이런 유니크한 조명들을 직수입을 해서 유통하시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글로비안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루이스 폴센 같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런 되게 멋진 명품 브랜드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페로루체 같은 아주 유니크하고 희귀한 이런 브랜드도 많이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이템이나 이런 조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가 쪽으로 지금 다이닝 공간이 이렇게 있죠. 여기 또 비밀이 좀 있어요. 다이닝과 주방을 경계짓는 저 넓적한 저 벽이 엄청나게 큰 구조 기둥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 두 개를 분할을 해야 되는데 구조 기둥 뒤쪽으로 공간이 다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나 이런 다이닝 공간에서 한쪽을 다 쓰기에는 너무 공간이 깊습니다. 저희가 반으로 분할을 해서 한쪽은 이 다이닝 공간에서 활용을 하고 또 반대편 반쪽은 또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풀었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이 다이닝 공간과 가장 찰떡인 공간이 바로 홈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바 기능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만들었었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살짝 벽으로 가려져 있겠지만 주방의 수납 공간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장을 보시면 이 시스템 에어컨의 배관 설비 때문에 단내림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가로막고 있죠? 구조 기둥이 딱 저 자리에 가로막고 있죠. 그랬을 때 저희는 한 공간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역자로 주방까지 공간을 연결해 놨어요. 이 간접 조명이 쭉 따라오다 보니까 구조 기둥 때문에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나눠져 있지만 또 공간이 연결감을 또 가지고 오죠. 이렇게만 해서도 참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컬러나 다양한 재료를 쓰다 보니까 홈바부터 시작해서 천장에 들어가는 단내림, 이 에어컨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로 나가는 공간까지 이런 우드 계열의 같은 소재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연결도 되고 좀 닫혀 보이기도 하고 좀 재밌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식탁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죠. 무화 공간에는 이제 인테리어 사업부 외에도 또 스타일링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스타일링 컨설팅을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는데요. 신규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계속 관리하고 발굴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드릴 수도 있고 많은 것들 중에서 최적의 조합들을 제안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는 카레 클린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금속과
이 원목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이 식탁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어떤 톤앤매너도 잘 맞아야 되지만은 크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용도실로 나가는 동선도 필요하고 홈바를 사용하기 위한 앞에 동작 공간도 필요합니다. 가로 세로가 1600에 800 사이즈고요. 제품의 이름은 301 테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판이 6T 세라믹이 올라가 있는 방식도 있고 원목으로 만들어졌던 방식도 있어요. 이 테이블에 디테일이 좀 있는데 코너에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디테일이 좀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는 이제 공간의 크기 때문에 이런 벤치형 의자를 적용했어야 됐는데요. 벤치형 의자가 여러분 생각보다 찾아보시면은 좀 딱딱하게 이게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고요. 이게 선호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나는 좀 푹신한 이런 벤치형 의자를 하고 싶다. 저는 저 제품 추천드려요. 저 벤치형 의자가 503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독립 의자가 602 체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고민해서 지금 적용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방으로 자리를 좀 이동했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노란색 계열 주방은 처음 보시죠? 이런 색깔은 사실 자칫 잘못 쓰면은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이 색깔 자체의 어떤 뭐 채도라든지 명도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주변에 이제 어떤 재료들이 조합되고 컬러가 조합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잘 써야 되는 컬러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방 자체가 아까 제가 거실과 주방이 이 구조 기둥을 기점으로 나눠진다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주방이 좀 작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기능에 대한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렴을 했을 때 컴팩트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알차게 구성을 했는데요. 현관부터 창고까지 주방이 이렇게 기역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키큰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580, 그 이유가 하단에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스펙을 확인하고 사이즈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보시면 재밌죠. 보통 모아공간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보여드릴 때 세미 빌트인 타입으로 많이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살짝 튀어나와 있는 스탠딩 냉장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족분들이 필요한 기능과 직기를 다 넣고 나니 냉장고를 세미 빌트인 타입을 3대를 깔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세미 빌트인 냉장고를 2대만 쓰기에는 그리고 냉장고에 이 저장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용적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이런 스탠드형 냉장고가 적용되도록 이렇게 치수를 잡아봤습니다. 이 장애 치수 값이 960. 여기 이제 빌트인 타입이 6세기가 있는데요. 삼성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패널을 달 수 있는 트루 빌트인 타입이 해외 브랜드밖에 없었는데 지금 삼성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600, 그리고 분배기가 들어가 있는 싱크대가 1000,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망장이 하나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300 정도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요. 인덕션 하부에는 커트러리가 들어가 있는 서랍이 1000입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는 400 정도의 이런 작업대와 하부장 깊이를 마련해서 저기도 좀 뭘 올려놓거나 작업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가 쪽에도 구조 기둥이 반대로 이렇게 넙작하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반반 나눠서 거실과 주방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은 재료를 타일로 선반을 좀 제작해서 미학적으로도 좀 아름답고 거기에 예쁜 커피 머신이나 뭐 소가전이나 이런 거 좀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했습니다. 구조 기둥 이쪽으로 이 타공판이 부착되어 있죠. 우리 가족분들께서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시니까 마그넷 같은 것들을 또 기념품을 붙여두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뭐 가족의 사진이라든지 우리 아이한테 메모지 같은 거 남길 수 있잖아요. 뭐 요거 엄마가 놔뒀으니까 뭐 찾아 먹어라, 챙겨 먹어라 이런 거 그런 것들 붙여놓을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되게 깨끗하고 정갈하고 시각 정보가 줄어든 뭐 그런 공간에 잘못 걸어놓으면 좀 유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유니크한 공간이거나 우리가 흔히 하는 하얀 집과는 다른 요소일 때는 아주 잘 어울리고 오히려 더 플러스로 작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컬러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바닥재, 벽재, 타일, 뭐 필름, 도장, 가구 재료, 뭐 세라믹, 상판 이 수많은 재료들이 컬러를 이루고 있고 재료를 이루고 있잖아요. 컬러를 쓴다는 거는 그 각각의 재료의 컬러와 물성까지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공도 복잡해지고 그리고 재료가 만나는 사이에 디테일도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로스도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잘 적용되었을 때 굉장히 이게 멋진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화 공간은 회사에 예술가들이 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컬러를 다루는 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런 예술 작품들이나 이런 컬러 베리에이션을 보면은 좀 파격적인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컬러 조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아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는 무아공간 디자인팀 임청아입니다. 이번 가족분들은 좀 굉장히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 컬러 계획을 많이 해보지만 강하고 도전적인 그런 컬러 조합을 원하셨어요. 특정한 그런 컬러가 아니고 다양한 컬러 조합을 보고 고르시길 바랬습니다. 여러분 뭐 떡볶이
떡볶이집 가보시면 매운맛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뭐 불닭 4단계 다음날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좀 단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1단계를 제안드리면 우리는 더 맵게 하시다가 가장 좀 도전적인 그 4단계를 원하셔서 저희가 그런 컬러 조합을 제안드렸습니다. 이번 집 같은 경우에는 톤인톤 컬러 계획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무화공간 오 소장님의 집 같은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톤인톤 컬러 계획은 이렇게 강한 컬러들을 테트리스 같이 맞춰야 해서 조금 어려운데요.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컬러 계획들을 아이스크림 맛에 비유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슈팅 스타, 두 번째는 레인보우 샤베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트 초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떤 아이스크림 맛을 선택하셨냐면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샤베트를 선택하셔서 이런 톤앤매너가 완성되었습니다. 톤인톤 컬러 조합을 할 때는 너무 단색의 강한 컬러들만 쓰면 조금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질감이 있는 우드와 대비되는 강렬한 색깔들을 좀 조합을 했습니다. 베이스로는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밝은 회색을 저희가 베이스로 썼고요. 거기에 보색 대비가 되는 자주색과 노란색, 그리고 다이닝부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질감이 있는 우드를 적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미팅할 때 가족분들께서 되게 수많은 컬러 레퍼런스를 가져오셨는데 그중에 노란 주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영감을 받아서 던 에드워드의 골드 글림이라는 이 노란색 컬러 넘버를 가지고 주방을 계획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가구에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는 도장 제작 가구를 적용을 했는데요. 일반 진행하는 페트보다는 조금 더 고가이겠죠? 그리고 복도 벽과 커튼에는 이렇게 자주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컬러들이 홈바라던가 책장 수납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로 만든 부분들이 너무 강렬한 컬러를 갖고 있으면 조금 조화로움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구, 패브릭, 그림, 조명들로 좀 중화를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현장에 조명 펜던트나 소품들을 하나하나 좀 신경 써서 세팅을 해봤어요. 이렇게 중화시킬 때 정말 좋은 요소가 패브릭입니다. 러그나 쿠션들이 자주색과 노란색의 오작교 역할을 중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적용된 모든 패브릭 제품들은 노블 콜렉션이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입니다. 노블 콜렉션은 20년도 더 된 좀 역사가 깊은 그런 브랜드인데요. 커튼, 그리고 이렇게 멋진 러그, 패브릭 벽지까지 유럽에서 가져온 하이엔드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계십니다. 제가 위에 서 있는 이 러그는 로얄 팰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패턴을 주면서 뭔가 집에 다채로움을 더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자이크 타일 벽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복도를 계획할 때부터 이 자주색 모자이크를 좀 염두를 해놓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 모자이크 타일 특성상 사이즈가 워낙 자잘하다 보니까 사이즈 계산을 잘 하지 않으면 모자이크 타일을 이렇게 중간에 잘라야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부터 모자이크 타일 너비 63, 매지 약 4mm 정도를 계산해서 계획을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쭉 깔아보면서 정확한 사이즈를 좀 계획을 했습니다. 이 복도 벽과 같이 홈바 미드웨이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현관, 그리고 주방 미드웨이, 소파 뒷면까지 테라조 타일이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가족분들이 가져오신 레퍼런스 중에 유럽의 공원 가보면 형형색색의 유리를 파쇄해서 다시 이렇게 붙인 모자이크,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오셨었는데 그렇게 집에 적용하면 너무 관리가 어렵다 보니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된 큰 타일들을 적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조 타일이 생각보다 약간 외장재 같은 느낌이 있어서 테라조 타일과 모자이크 타일, 그리고 거기에 비치는 벽등까지 유럽의 골목길을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홈 IoT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무화공간은 이런 물리적인 형태나 재료의 조합이나 동선이 이런 연구 외에도 이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IoT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아카라라고 하는 IoT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우리 무화공간에도 지금 고객 미팅실, 그리고 제 방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재를 보는 샘플룸에도 이 아카라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홈 IoT라 부르는 아카라 시스템이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현관에 적용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관에 여러분 사람 들어오면 불이 이렇게 켜지잖아요. 이걸 이제 동작 센서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동작을 했을 때 타이머가 설정이 되고 그 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는 구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거나 센서에 반응을 줄 만큼의 동작을 하지 않으면 불이 꺼져요. 제가 그래서 사실 현관에서 촬영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불이 꺼져가지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적용된 거는 제시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군사 및 이런 항공우주 분야에도 적용되는
레이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 시스템이 사람인 걸 인지를 한대요. 마치 게임처럼.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관에는 이 조명이 점차적으로 밝아지고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실제로 이 기능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 이유가 문을 열거나 내가 사람이 접근했을 때 불이 번쩍하고 켜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밝아지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이렇게 누가 나를 좀 보듬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샘플 공간에 쓰고 있는데요. 샘플 공간에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 가지 이런 조명 환경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광원을 조절하면서 색깔도 바꾸고 밝기도 바꾸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기능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이얼을 돌리면은 아까 에어컨 때문에 단내림 되어 있는 저 기역자로 쭉 돌아간 곳에 저희가 간접 조명을 지금 적용해놨습니다. 그 조명이 디밍이 돼요. 또 하나는 얘를 누르고 돌리면은 커튼박스에도 또 간접 조명이 있죠. 저 간접 조명을 디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 번 누르면은 하얀색 속커튼을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고 얘를 두 번 클릭하면 겉커튼을 열고 닫으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이 스위치 하나에다가 지금 우리가 원했던 이 기능들을 이미 입혀 놓은 거죠. 이런 게 또 IoT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3로 아시죠? 여기서 키고 여기서도 끌 수 있고 이거를 보통 물리적 전기공사를 통해서 3로를 세팅을 하는데 IoT 시스템 아카라를 이용하면은 얘를 무선으로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 뒤에 있는 저 스위치가 단로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온오프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주방에 있는 스위치에 저희가 연결을 해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신호를 저쪽으로 보냅니다. 주방으로.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이 양 스위치 가지고 이 복도에 있는 이런 간접등이나 펜던트들을 또 3로 스위치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이 벽에 있는 이 스위치 가지고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측면의 스위치 가지고도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오수당 집에는 이거를 3로라고 하는 이 물리적 배선공사를 통해서 얘가 이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배선공사 없이 IoT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가 적용을 해놨습니다. 또 하나 일괄소등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메인 전원의 초입부에다가 스위치를 만들어서 전원을 끄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도 아카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괄소등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IoT 기술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물리적 회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허브는 어디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활용 사례도 있고 많은 세팅 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는 게 더 길어지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중문 앞에 서 있는데요. 안방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방과 그리고 아내분의 개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여기 이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또 남편분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세탁실이 제일 코너 쪽에 있었기 때문에 세탁실 다용도실로 가는 이 동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선을 새롭게 조성을 하고 공간을 재조합하면서 아내분과 남편분의 공간으로 양분화해서 개인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벽재가 살짝 튀어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거실 화장실입니다. 이 구조는 저희가 손댈 수가 없겠죠. 살짝 노출된 거를 좀 역으로 좀 이용을 해서 매지 같은 특별한 디테일을 집어넣고 상단에 레일을 넣어서 그림을 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이런 아름다운 타일과 이런 벽등 이런 두 오브제가 마주보는 되게 특별한 복도가 된 것 같아요. 또 이런 디테일의 연결감을 위해서 이런 선재 같은 디테일들이 중문의 형태라든지 벽에 들어가는 장식재로 살짝 활용을 해서 공간이 A, A-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안방도 이런 구조나 컬러가 장난이 아닌데요.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방도 되게 멋지죠. 컬러도 그렇고 저희가 바깥이 저렇게 굉장히 멋진데 굳이 안방까지 이렇게 세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가족분께서 아니다 안방도 나는 정말 특별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방에는 어떤 게 적용되어 있을까?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필요를 좀 저희가 수집을 해봤을 때 공간을 분리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만큼의 공간 크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화장대 공간 그리고 또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좀 멋스러운 포인트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들어왔을 때 전면에 붙박이장을 배치해서 옷수납이 충분히 되도록 만들었고요. 침대 공간과 저희가 이 화장실 공간, 이 복도 공간을 공간 분리를 했어요. 어떤 걸 썼을까요? 이 화장대를 제작을 해서 공간에 파티션 같은 개념을 준 거죠. 이게 벽이었으면 굉장히 갑갑했을 겁니다. 이것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단내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간을 구획할 때 파우더로 사용되는 화장대 공간까지 천장 단내림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대와 이 코랄 컬러가 하나의 어떤
색채를 만들어내고 침실 부에는 이 천장에 있던 재료와 이런 헤드월이 하나의 또 톤을 만들어냅니다. 천장 단내림이 앞으로 끌고 와서 경계점을 확실히 주고 나니까 침대 부분이 훨씬 더 약간 천장에 내려오면서 아늑한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랄 컬러가 엄청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데 침대 헤드월과 저희가 맞추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색깔이 서로 다르긴 하나 이런 간접 조명들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기성을 활용해서 공간을 구획하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이즈만 좀 맞으시면 기성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컬러를 좀 통일하고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다 제작을 하고 도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도 열려야 되고 동선으로도 써야 되고 안방 화장실도 써야 되잖아요. 사람이 앉아서 사용하는 좌식 형태의 화장대를 만드는 것보다 서서 사용하는 입식 화장대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수건이라든지 뭐 언더웨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납이 되겠죠. 씻고 나오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상단이 이렇게 비어져 있고 벽의 면에 있는 화장대가 아닌 경우에는 거울을 설치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금속으로 제작을 해서 이런 상판과 천장의 이 연결 지점을 잡아서 회전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 거울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화장실도 역시나 이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하셨는데요. 거실부에 있는 화장실은 이런 네이비 계열의 타일을 좀 포인트로 사용해서 시크한데 재밌는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랄이 있다 보니까 좀 붉은 계열의 타일을 이용을 해서 약간 좀 이런 이야기가 흘러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이제 집을 인테리어 할 때는 이제 되파는 걸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기는 하죠.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자료를 찾아볼 때 굉장히 이렇게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이런 집들을 보고 되게 막 저장되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분들은 이 집에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가족과는 이제 이야기를 쌓아가실 거고, 그리고 또 집이 너무 유니크하고 특별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바라건대 100명의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집도 그 사람들의 개성이 고르게 담겨있는 100개의 남다른 집이 만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무화공간은 누구나 나다운 공간에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